미라클 모닝이란 단순히 깜깜한 새벽에 일어나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선택한 시간에 꾸준하게 일어나는 것, 그리고 그 시간에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저자도 책에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라클 모닝이 꼭 아침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하루의 주도권을 잡는 데 효과적인 도구여서 아침 일찍 일어난 것뿐이라고 말이죠. 누군가에게 아침이 큰 의미가 있고 좀 더 효율적이라면 누군가에게는 오후 시간이나 저녁 혹은 밤이 더 의미 있고 효율적인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선택한 시간에 꾸준하게 무언가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책에서 말하는 미라클 모닝입니다. 새벽 기상의 다짐은 삶 속에서 우리의 습관을 바꾸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결국은 이 또한 우리가 살면서 바꾸어 나가야 하는 하나의 습관인 것입니다. 새벽 기상을 다짐하고 삶의 변화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실패했지만 그래도 변하고 싶은 분들께 새로운 모닝 루틴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미라클 모닝이지만 이번만큼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들의 계획이 번번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해 봅니다. 미라클 모닝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왜 꼭 해야만 하는지, 계속해서 실패했는지 그 이유를 살펴봅니다. 미라클 모닝은 삶을 바꾸는 가장 실용적이고 결과지향적이며 효과적인 습관이라는 걸 꼭 기억하고 계세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미라클 모닝, 지은이 할 엘로드, 펴낸 곳 한빛비즈 주식회사. 오래된 습관을 이기는 법. 삶의 질은 습관의 질에 의해 완성된다. 만약 누군가 성공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성공을 창조하고 유지할 수 있는 습관을 갖췄기 때문이다. 만약 원하는 만큼의 성공을 이루지 못했다면 그에 필요한 습관을 들이는데 실패한 사람인 것이다. 습관이 삶을 완성한다면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할 것은 습관을 통제하는 기술이다. 가능성을 제한하는 부정적인 습관을 버리고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습관들을 찾아 실천하고 유지해야 한다. 습관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무의식적인 행동이다. 삶은 습관에 의해 만들어져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만약 습관을 통제하지 못하면 습관이 우리를 통제할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긍정적인 습관을 실천하고 유지하는 법을 공식적으로 배운 적이 한 번도 없다. 학교 수업 시간에 습관을 정복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있는가? 나는 이런 수업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수업들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 즉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최고 등급의 성과를 거두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수업이기 때문이다. 습관을 익히는 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습관을 통제하려 할 때마다 번번이 실패한다.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새해 다짐을 만든다. 그런데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은 5%도 되지 않는다. 통계를 따로 찾아볼 필요도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1월이 채 끝나기도 전에 포기하고 제자리로 돌아간다. 삶을 개선하는 긍정적인 습관뿐만 아니라 가능성을 제한하는 부정적인 습관들도 지키기 힘든 것은 마찬가지다. 새로운 습관을 지키기 위한 전략이 없으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행복, 건강, 성공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습관을 유지하는 게 왜 이다지도 어려울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모두 습관에 중독되어 있다.
심리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일단 습관이 몸에 배면 바꾸기가 무척 어렵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실패하는 주된 이유는 앞으로의 일을 예상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승리의 전략도 없기 때문이다. 나만의 아침으로 최적화하라. 미라클 모닝은 꼭 아침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하루의 주도권을 잡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긴 하다. 하지만 야간 근무를 하거나 늦은 밤까지 일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불가능하다. 미라클 모닝의 의도는 눈 뜨고 처음 하는 행동을 바꾸는 것이다. 매일 스스로를 개선하는 데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남은 아침잠을 이불과 함께 떨쳐내게 만드는 것이다. 짧으면 6분만 해도 해낼 수 있고 주말에 여유가 있다면 시간을 좀 더 투자해도 괜찮다. 아침 식사 최적화. 아침 식사를 언제 해야 하는지 궁금했을 것이다. 식사는 언제 할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먹을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것을 먹기로 선택한 이유를 밝혀내는 것이다. 아침 습관 최적화. 미라클 모닝 실천가들은 눈앞의 목표뿐만 아니라 자신의 최종적인 꿈에 집중하는데 아침 습관들이 최적화되어 있다. 사업을 시작하거나 책을 쓰기 위한 시간을 만들어야 할 때 특히 그렇다. 최적화된 미라클 모닝은 목표에 집중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속도를 빠르게 한다. 확신을 주는 말을 만들 때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생각하고 믿고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둬야 한다. 그래야만 확신의 말에 흔들림 없이 집중할 수 있고 100%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결과를 상상하며 그릴 때도 마찬가지다. 모든 감각을 동원해 성과를 선명하게 그려야 한다. 생생한 그림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의욕을 효과적으로 상승시킨다. 나만의 미라클 모닝 디자인하기. 미라클 모닝의 목적은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의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를 주도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면 아침에 무슨 일을 하든 사실 크게 상관없다. 지금부터 삶의 가치를 더하고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미라클 모닝 최적화 방안을 소개할 것이다. 미루는 습관 잘라내기. 미루는 습관을 극복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가장 하기 싫은 일을 아침에 가장 먼저 해버리는 것이다. 전설적인 동기부여 전문가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아침에 할 일을 끝냈을 때 돌아오는 정신적 보상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 힘든 일을 먼저 해치워버리면 가속도와 탄력이 붙어 남은 하루를 더 생산적으로 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지루함과의 싸움. 나는 지금까지도 아침 습관을 매일 실천하고 있으며 새로운 습관에도 도전하고 있다. 지난 몇 년에 걸쳐 나의 미라클 모닝은 이렇게 진화를 거듭했다. 나는 매일 미라클 모닝이 지루해지거나 진부해지지 않도록 다양한 요소를 첨가하고 있다. 이게 다 재미를 위해서다. 예를 들어 아침 운동을 달마다 바꾼다거나 구글에서 새로운 명상법을 검색해 시도해 볼 수도 있겠다. 비전보드를 새로 그려도 좋고 확신의 말을 업데이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인간은 다양함을 필요로 한다. 일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마다 첫 번째 멘토가 해준 말을 기억한다. 그게 지루해지는 게 누구 탓일까? 그걸 다시 재미나게 만드는 건 누구의 책임일까? 이 교훈을 나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우리의 일상과 인간관계를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삶의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순간
삶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만 기억하도록 하자. 주말에도 활기찰 것. 토요일에 일찍 일어나면 일을 편안한 마음으로 끝낼 수 있어서 좋다. 주중에 느끼는 시간적 압박이 주말에는 없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 편안한 마음으로 나의 하루 혹은 적어도 할 일들을 계획할 수 있다. 태초의 미라클 모닝에는 주말 계획이 존재하지 않았다. 주중에만 힘을 내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미라클 모닝을 실천하지 않는 주말에는 평소보다 잠을 많이 잤는데 몽롱한 기분 탓인지 피곤함이 도저히 풀리지 않았다. 미라클 모닝을 실천한 주중에 느꼈던 상쾌한 기분과 충만함, 집중력을 주말에도 느끼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었다. 아침을 잃어버린 사람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지쳐본 경험이 있다. 고장난 삶과 관계를 고쳐보려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시도해보았지만 여전히 원하는 곳에 있지 않다. 이해한다. 나도 겪은 일이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것을 바꾼 몇 가지를 배웠다. 나는 당신에게 손을 내밀어 이쪽으로 건너오라고 초대하고 싶다. 이쪽에는 좋은 정도가 아니라 상상으로나 가능했던 아주 특별한 삶이 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도 엄청난 수준의 건강, 부, 행복, 사랑과 성공을 이루고 유지할 가치와 자격과 능력이 있다. 이 진실을 품고 사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삶의 질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가족, 친구, 고객, 동료, 아이들 그리고 당신과 상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당신이 그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력 때문이다. 적당히 안주하는 것을 멈추기 위해 그리고 바라던 개인적, 직업적, 경제적 성공을 이루기 위해 일단 매일 되어야 마땅한 사람, 원하던 성공의 등급을 끊임없이 끌어당기고 창조하고 유지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매일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아침을 보내는지가 성공의 등급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집중력 있고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아침은 집중력 있고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날들을 만들어낸다. 같은 방식으로 집중력이 결여되고 비생산적이고 평범한 아침은 집중력이 결여되고 비생산적이고 평범한 날들과 평범한 삶의 질로 이어진다. 그저 아침에 일어나는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과거의 경험과 상관없이 이제는 모든 게 달라질 것이다. 심지어 평생 아침에 일어나고 아침에 활동하는 게 힘들었다고 해도 말이다. 미라클 모닝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증명되었다. 미라클 모닝은 간단하기만 한 게 아니라 지극히 즐겁기까지 하며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별 노력 없이도 실행할 수 있다. 그것도 남은 평생 동안. 미라클 모닝 실천가들이 수없이 하는 비유가 있다. 매일 아침을 맞이하는 게 마치 어렸을 적 크리스마스 아침에 일어날 때와 같은 기분이라는 것이다. 그 정도로 기분이 좋다. 학교의 첫날, 당신의 생일 혹은 휴가를 떠나는 날. 매일매일을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일일지 상상해보라. 당신은 30일 인생혁명 프로젝트를 시작할 준비가 끝났다. 이제부터 당신 삶에서 당신이 바라는 성공을 끊임없이 그리고 쉽게 끌어당기고 창조하고 유지할 수 있는 사고방식을 개발하고 아침 습관을 공고히 만들게 될 것이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현재와 미래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도록 한다. 스스로를 아침형 인간이라고 생각하건 그렇지 않건 앞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매일 아침 훨씬 쉽게 일어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하루의 첫 1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당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깨우고 당신이 바라는 성공의 등급을 만드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는 방식을 바꾸면 삶 전체가 바뀐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성공의 정도가 자기 개발의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왜냐하면 성공이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에 따라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공과 일치되는 노력. 나는 10등급의 성공을 원했지만 나의 자기 개발의 등급은 이 정도, 더 괜찮은 날은 아마도 3이나 4 정도였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깨달았다. 건강, 행복, 경제, 인간관계, 경력 등 삶의 모든 방면에서 우리는 10등급의 성공을 원한다. 그러나 지식, 경험, 마음가짐, 신념, 어느 면에서든 자기 개발의 정도가 10등급에 미치지 못한다면 삶은 언제나 고달플 수밖에 없다. 우리 외부 세계는 언제나 우리 내부 세계를 반영한다. 우리의 성공 등급은 언제나 우리의 자기 개발 등급과 일치할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삶을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자기 개발에 매일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성공을 손에 쥐긴 어렵다. 내 문제의 해결책은 자기 개발을 내 일상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임을 알았다.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공을 끌어당기고 창조하고 유지하는 사람이 되는데 내가 놓치고 있던 부분이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끔찍이 싫어했고 특히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은 달리기만큼이나 싫어했다.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아침이 적당한 이유들이 떠올랐다. 아침에 자기 개발을 하게 되면 하루 종일 하나둘씩 쌓이는 너무 피곤해, 시간이 없어 등과 같은 핑곗거리들을 쓸 수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었다. 나의 삶과 나의 일이 방해를 시작하기 전인 아침이라면 매일 자기 개발을 하리라 보장할 수 있었다. 마지막 이유는 더 좋은 시간은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기 개발을 실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가장 이로운 선택이었다. 미라클 모닝은 다른 이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본인이 원하는 삶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으로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수면 시간에 관한 진실. 잠을 얼마나 자야 좋은지 물었을 때 전문가들은 주로 마법의 숫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한다. 이상적인 수면의 양은 개인마다 다르고 연령, 유전자, 건강, 운동량과 같은 수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7시간만 자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고 9시간 이상 자지 않으면 불행해지는 사람도 있다. 미라클 모닝 실천가들과 함께 수면 시간을 변수로 한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컨디션은 수면의 양보다는 일어났을 때 컨디션이 어떨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한 암시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 나는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을 책임지는 것은 나여야 한다고 믿는다. 아침을 활기차게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다. 수면 시간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침의 컨디션을 결정한다. 미라클 모닝의 여러 의도 중 하나는 생생한 에너지로 가득했던 아침의 기억을 되찾아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억을 삶 전체로 확대시키는 것이다.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는 게 아니라 목표를 가지고 침대를 박차고 나오게 하는 것이다.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특별하고 충만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발전하기 위한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미라클 모닝을 활용해 아침을 되찾았다. 그들은 당신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원하는 삶을 성취하기 위해 아침에 다르게 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결국 아침을 기적으로 만들었다.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 이유. 당신이 원하는 삶과 당신이 되고 싶은 존재가 손에 잡히지 않는 먼 곳에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가? 그 삶과 그 존재가 어디 있는지도 알고 눈에도 보이는데 절대 잡을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누군가 어떤 분야에서 성공한 이유가 그 사람이 모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만약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 당신도 이미 알고 있던 것이었다면 당신도 뛰어난 성과를 올릴 수 있었을까? 우리는 거대한 가능성의 극단에 서 있다. 우리가 서 있는 곳 반대쪽에는 우리가 되려는 존재가 서 있다. 의욕과 노력과 성과의 일관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되려는 존재는 지금의 우리와 멀어졌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간극의 크기만큼 좌절한다. 우리는 이미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그런데 왜 행동하지 않는가? 지금의 나와 되고 싶은 나의 차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어쩌면 몇 가지 작은 변화로 충분히 좁힐 수 있는 차이일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 간극이 너무 벌어져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이것만은 확실히 해두자.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내가 될 수 있다. 차이를 뛰어넘는 것은 가능하다. 그 차이는 거대한 협곡처럼 까마득해 보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 상황을 바꾸는 삶의 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감당하고 유지하고 살아내기 급급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한다. 바로 삶이다. 상황과 삶의 차이는 무엇일까? 상황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 사건, 사람, 장소의 집합이다. 그래서 상황은 내가 누구인지 설명하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가 겪는 상황 그 이상이기 때문이다. 반면 삶은 가장 심오한 단계의 나다. 삶은 태도와 사고방식으로 구성되며 언제라도 상황을 고치고 향상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새로운 감정, 관점, 신념, 태도를 창조하는 힘은 우리 내부에 있다. 그것이 바로 삶이다. 상황이 어떻든 삶은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우리의 외부 세계는 우리 내부 세계의 반영이라고 많은 현자들이 가르쳐주지 않았는가? 삶을 구성하는 모든 부분을 발전시키고 더 나은 버전의 내가 되기 위해 매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면 상황은 분명히 바뀔 것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날의 상황에 치이고 압도된다. 그러는 사이 우리가 원하는 특별하고 풍요롭고 충만한 10등급의 삶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상황을 처리하는 데 시간을 다 써버리는 바람에 정작 가장 중요한 삶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다. 상황에 방해받지 않고 삶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삶을 바꾸면 상황이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새로운 습관 형성에 걸리는 시간. 새로운 습관을 만들거나 오랜 습관을 버리는 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는 기사마다,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21일의 신화는 성공의 법칙에서 나왔다. 이 책의 저자인 맥스웰 몰츠 박사는
팔다리를 절단한 사람들은 본인의 팔다리를 잃었다는 사실에 적응하는데 평균 21일이 걸린다고 밝히며 커다란 삶의 변화에 적응하는데 21일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어떤 사람들은 습관이 완전히 굳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 습관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냐에 달려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나는 나의 개인적인 경험과 내가 함께 일한 수백 명의 코칭 고객들로부터 목격한 실제 결과물을 통해 만약 올바른 전략만 있다면 습관을 바꾸는데 30일이 걸린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올바른 전략은커녕 아예 아무런 전략이 없다는 것이다. 습관 완전 정복 전략. 사람들은 앞으로의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며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과정의 일부인 정신적, 감정적 난관들을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우선 새로운 좋은 습관을 들이는데 혹은 나쁜 습관을 고치는데 필요한 30일이라는 시간을 10일 단위로 쪼개는 것으로 시작한다. 새로운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각 단계마다 각기 다른 감정적 난관과 정신적 걸림돌을 만나게 된다. 보통 이런 난관과 걸림돌을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들과 맞닥뜨리는 순간 어찌 극복해야 할지 몰라 포기해버린다. 11차 거부와 저항. 새로운 것을 시작했기 때문에 첫 며칠은 오히려 쉽고 신나기까지 할 수 있지만 그 새로움이 사라지는 순간 새로운 습관이 싫어진다. 힘들기 때문이다. 더 이상 신이 나지 않는다.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변화에 저항하고 변화를 거부한다. 만약 새로운 습관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라면 첫 10일간의 경험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알람이 울린다.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10분만 더 자겠다며 알람을 꺼버린다. 문제는 이 견디기 힘든 첫 열흘이 그저 일시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다. 대신 이 느낌이 바로 새로운 습관이 주는 느낌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느낌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다. 새로운 습관이 이렇게 힘들다면 됐어. 이렇게까지 할 가치는 없어. 그 결과 우리 사회의 95%는 실패를 반복한다. 당신이 다른 95%의 사람들보다 유리한 점이 바로 이것이다. 첫 10일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10일은 성공을 위해 치러야 할 대가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희박한 확률을 깨고 성공할 수 있다.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10일이 결코 소풍 같지는 않을 것이다. 당신은 그것에 저항할 것이다. 때로는 지긋지긋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은 할 수 있다. 특히 지금부터는 쉬워질 일만 남았으며 그에 대한 보상은 당신 삶을 위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말이다. 21차 절제와 노력. 가장 힘든 열흘을 보낸 뒤에는 상당히 쉬워진 두 번째 10일이 시작된다. 당신은 이제 새로운 습관에 익숙해진다. 새로운 습관의 혜택들에 대한 긍정적인 유대와 약간의 자신감도 생겨났다. 11일에서 21차는 견디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더라도 여전히 불편할 것이며 절제력과 노력이 요구된다. 이 단계에서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픈 유혹이 여전할 것이다. 일찍 일어나는 것을 새로운 습관으로 들이는 경우를 예로 들자면 너무나 오랫동안 그렇게 굳어졌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 그냥 자버리는 편이 쉬울 것이다. 계속 노력해야 한다. 당신은 이미 견딜 수 없는 상태에서 편하지 않은 상태로 넘어갔고 곧 멈출 수 없는 상태가 어떤 느낌일지 맛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31차 강화와 유지. 결승점인 마지막 10일에 들어서게 되는 시점에서는 이 지점까지 도달한 결코 몇 안 되는 사람들마저 거의 모두 저지르는 실수가 있다.
21일이면 새로운 습관을 들일 수 있다는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만 굳게 신봉하는 것이다. 그들의 말도 부분적으로는 옳다.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데는 정말로 21일이 걸린다. 그러나 3단계에 해당하는 10일은 새로운 습관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결정적 단계다. 마지막 10일은 새로운 습관을 강화하고 그 습관에서 기쁨을 찾는 시간이다. 첫 20일간은 주로 그 습관에서 고통과 불편을 연상했다면 이제는 진전을 이룬 본인을 자랑스럽다고 느끼게 된다. 3단계는 새로운 습관이 정체성의 일부가 되면서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단계다. 그 습관은 당신이 노력하고 있는 것과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것 사이의 공간을 넘어서고 당신은 자신이 그 습관을 살아내는 모습을 보기 시작할 것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기의 사례로 돌아가 보자. 나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야라고 말하던 존재에서 나는 아침형 인간이야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변화한다. 알람 시계를 끔찍해 하던 당신이 이제는 알람이 울리기 시작하면 신나서 일어나게 된다. 20일간이나 줄곧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제 그 혜택들을 느끼기 시작한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에 젖어 스스로를 칭찬하며 이렇게 생각한다. 20일이나 해왔으니 며칠만 쉬지 뭐. 문제는 그 첫 20일은 전 과정 중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라는 것이다. 습관 강화에 필수적인 시간을 투자하기 전에 며칠을 쉬어버리면 다시 그 습관을 유지하기 어렵다. 21일에서 30일차가 그 습관을 진정으로 즐기기 시작하는 시기이며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간이다. 30일이라는 시간의 건너편에는 당신이 인생에서 늘 원했던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는 당신이 기다리고 있다. 이보다 더 흥분되는 일이 과연 있을까?